사장님들의 세금을 아껴주는 절세무서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 개인 사업자 경비 처리 방법 완벽하게 이해해서 절세 마구마구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죠.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앞서 세금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대표님께서 번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걸 순이익이라고 하죠. 그리고 순이익에서 소득공제라는 걸 빼고 그럼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금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낼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공제 감면 세액을 빼면 내가 납부할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결론은 내가 매출 번 거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이고 이 순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오는 거니까 사업용 지출로 인정받는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순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순이익이 줄면 세금도 줄겠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업용 지출로 인정받는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건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용 처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비용 처리의 가장 대원칙은 업무 관련성입니다.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련 있는 지출이 있다.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비용 처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업무 관련성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게 적격 증빙 서류라는 걸 수취했냐 안 했냐. 법에서 사업 비용으로 썼음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걸 적격 증빙 서류라고 하고요. 적격 증빙 서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 네 가지를 이제 적격 증빙 서류라고 하고 적격 증빙 서류 수취했으면 가산세 없이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세무사님, 서류를 못 받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이제 결혼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축의를 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대비입니다. 근데 제가 대표님한테 신용카드 드리고 그거 카드로 단말기로 하겠습니다. 혹은 계좌이체를 하고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빙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내고 청첩장만 받으셔서 제가 비용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청첩장, 경조사비가 예외이고 일반적으로는 계좌이체 내역이 꼭 있어야 돼요. 경조사비 한해서만 부고장, 청첩장 이런 증빙 서류만 주시면 된다. 영수증, 통장이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영수증, 통장이체는 적격 증빙 서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고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까지 받아야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한 거고 건당 3만 원을 초과했을 때 이런 걸 안 하고 영수증, 통장이체만으로 끝이 나면 적격 증빙 미수치 가산세 2%가 있어요. 그래서 3년 계좌로 이체를 간혹 했으니까 이거 비용 처리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을 말하면 아니에요. 계좌로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카드를 쓴 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계좌를 쓴 건 알 수가 없어서 계좌이체를 한 후에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을 꼭 발급 받으셔야 비용 처리를 완벽히 인정받을 수 있다. 세무사님, 비용 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사례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 써놨는데요. 모르겠다 앞에 것들 그냥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세요. 사업 관련 보험료, 예를 들면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료나 화재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이거 카드로 안 해도 비용 처리 다 돼요. 사업용 대출이자 은행에서 원리금 이자 내역 확인서 이제 받아가지고 다 싹 다 비용 처리 되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막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막 이런 부동산 관련 대출, 그러니까 사업용이 아닌 대출 이자는 비용 처리가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자동차 비용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됩니다.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이런 거 다 되고요. 사업 관련 지방세 이것도 당연히 비용 처리됩니다. 저희가 납입 내역서 다 받아서 비용 처리 도와드리고 있고 경조사비 이런 비용들은 다 건당 20만 원 비용 처리 되고요. 물론 접대비에 들어가서 접대비 한도에 걸리면 이제 안 되겠지만 아무튼 건당 2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기부금은 제가 생각해 유일하게 사업 관련해서 없어도 비용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금은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또 이게 한도가 있거든요. 복잡하긴 한데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또 가능하고요. 통신비, 핸드폰 요금 다 사업 관련성 있잖아요. 통신비, 납입 내역 확인서 이런 거 받아서 비용 처리 되고요. 페이스북 특 광고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사업 관련성 당연히 있습니다. 기타 사업용 지출 이거는 제가 왜 썼냐면 예를 들면 당근에서 내가 노트북을 샀다. 당근 스샷 찍어가지고 세무사 사무실 전달 주시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적격 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돼요. 특히 이런 것들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당근은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랑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비사업자와의 거래를 할 때는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비사업자랑 거래를 하는데 사진을 찍고 그리고 스샷 찍고 송금증 첨부하셔서 세무사 사무실 전달 주시면 싹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실제로 다른 대표님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 몇 가지 그러면 사례를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면 월세, 관리비, 임대인한테 계좌이체를 했는데 세무계산서를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리고 간혹 임대인분이 간이과세 사업자여서 세무계산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계좌이체 내역이라도 저희한테 전달을 주시면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카드를 썼는데 홈택스에 카드 등록이 안 돼서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신규 발급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크게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이 있어요. 소득공제용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발급받는 거고요. 지출증빙용은 비용처리, 경비처리를 위해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적격증빙 서류로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무조건 지출증빙용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첩장 같은 거 적격증빙 서류가 없으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누락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한 해외 결제 사용분 이거 홈택스에 안 뜬다고 했죠. 청첩장 당연히 뭐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통신비인데 계좌이체를 해놨어. 그러면 부가세는 공제 못 받더라도 통신비 납입 내역서를 세무사 사무실에 줘서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적격증빙 서류를 안 한 사람들은 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주지 않으면 비용으로 누락되기 때문에 꼭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대표님들은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완벽하게 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용 처리는 이걸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에서 얼마만큼 비용 처리를 꼼꼼하게 넣어주냐가 포인트인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세무사 사무실에서 놓치는 게 굉장히 빈번합니다. 저희 절세연구소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누락되지 않게끔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대표님들의 비용 지킴이 절세연구소가 궁금하신 분들 위해 영상 아래 상담 링크 남겨놓았는데요. 저희 절세연구소의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대표님들의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2026년 병원연 붉은 말의 회 파이팅!